자, 다음으로 공구 경로를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공구 경로를 만들게 되면 다음에 만들 공구 경로들이 이전에 만들었던 이 경로들 때문에 보이지 않고 구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들었던 가공 경로를 보이지 않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시퀀스 창에 보시면 자, 이렇게 가공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공들을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한 번에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5개의 가공을 저희가 진행했고요. 모두 하나씩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표시를, 지금 표시가 체크되어 있는데요. 표시가 체크되어 있으면 가공 경로가 보이게 되고, 클릭하여 체크 해제하면 보이지 않게 변경이 됩니다. 표시 클릭해서 체크 해제하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변경이 되었고요. 다시 표시를 체크하면 공구 경로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평탄면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밀링 사이클에서 밀링 사이클을 선택한 다음 평탄면 가공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탄면 가공은 솔리드의 평탄한 부분들만 선택하여 가공을 하는 옵션입니다. 자, 하얀 가공의 피치는 50%. 자, 정상이니까 여유량은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이속도 350에 대경도 350, 회전속도 3500,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이 설정 탭에서는 안전 높이의 50, 가공 시작 높이의 마이너스 0.1, 그리고 절삭 깊이는 지정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공 시작 높이를 0.1로 주는 이유는, 자, 0으로 했을 때, 자, 옆에서 스톡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가공 시작 높이를 0으로 했을 경우 이 원점에서부터 가공이 진행됩니다. 즉, 이 상단부부터 가공이 진행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가공 시작 높이에 마이너스 0.1을 넣을 경우, 자, 맨 상단, 자, 이 부분은 제외하고 가공을 진행합니다. 자, 다음으로 제어 탭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대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대로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주시면, 자, 가공할 피처를 선택하라는 도움말이 생성이 되시는데요. 자, 이렇게 모델의 영상을 클릭을 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깊이, 절삭 깊이를 지정하는 점이라는 메시지가 뜨시면, 자, 이전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자, 이 바닥면, 자, 이렇게 바닥에, 자, 단일면 중심점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가공 경계의 요소를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생성이 되시면, 자,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탄면 가공 경로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구 이동해서 공구 교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 이동해서 공구 교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축은 Z축 먼저 이제 공구 교환을 하셔야겠죠. 자, 다음으로 열린 공면 가공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공구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공구를 선택하시고, 자, 이번에는 볼앤드밀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앤드밀은 평엔드밀과 다르게 공면이 있는, 이게 라운드가 들어가 있는 엔드밀입니다.
자, 보랜드밀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공구번호는 5번, 공구직경 6파일. 자, 공구번호 5번에 공구직경 6파일 입력을 하시고 자세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에 그대로 날짜 50에 자, 색상은 이제 분홍색으로 좀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엔 공구 세팅. 자, 공구 세팅에서 Z 측정 50, 길이 50. 이렇게 두 개의 값만 넣어주고 그대로 OK를 눌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구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보랜드밀로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밀링 사이클에서 자, 열린 곡면 가공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에 있네요. 밀링 사이클에서 열린 곡면 가공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린 곡면 가공의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이 열린 곡선 곡면들, 열린 곡면을 가공하는 옵션이고요. 자, 하얀 가공의 가공 방법은 이제 두 곡선 사이, 곡면이 아니라 곡선을 선택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피치의 경우 5% 정도로 낮게 입력을 해주시고 이속도 4배, Z 이속도 4배, 회전 속도는 4600으로 빠르게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곡선 사이에 피치 5%, 자, 이속도와 회전 속도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이 설정 탭에서는 안전 높이의 50만 입력을 해주시고 그대로 OK 눌러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곡면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자, 드라이브 곡면은 이제 어느 부위를 가공할지 물어보는 건데요. 자, 이렇게 여러 부위를 크림 같이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 하나, 둘, 셋, 넷, 4개의 부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의 부위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선택이 다시 취소가 되었네요. 자, 이렇게 4개의 요소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첫 번째 곡선을 입력해달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선택했던 이 면이 자, 이렇게 4개였죠? 자, 여기서 이 위쪽에 두 선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개의 선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로 확인. 자, 두 번째 곡선은 당연히 자, 우리가 여기까지 면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자, 이렇게 2개의 선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자, 이렇게 2개의 선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점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생성이 되시면 그냥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자, 간섭 체크면도 그냥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린 곡면 가공 경로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지금 로딩이 좀 걸리고 있네요. 자, 3+2축이나 4+2축의 경우 이제 가공 면적을 계산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되므로 이제 PC에 대한 부하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꼭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가공 경로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저장도 꼭 해주시고요.
자, 가공이 끝났으니 공구 이동해서 공구 교환으로 공구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Z축으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 더 밀링 사이클에서 다시 한번 열린 곡면으로 선택을 해서 열린 곡면을 한 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동일하게 설정을 할게요. 두 곡선 사이에 피치 5%, 이동속도 400, 400에 4600. 그대로 값이 남아있을 테니 DP 설정으로 넘어가서 안전 높이에 50 확인하시고, 방금 전에 이제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곡면 선택이라는 도움말 생성이 되시면, 자, 이번에는 이 안쪽에, 자, 이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면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선 선택이라는 도움말 생성이 되시면 방금 우리가 선택한 이 곡면의 위쪽 선, 자, 이 선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곡선은 당연히 이 아래, 자, 우리가 지금 선택했던 곡면의 아랫부분 라인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시작점은 그냥 확인 버튼으로 생략해 주시고요. 잠깐만, 설명을 좀 잘못 드렸네요.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의 열린 곡면 가공의 경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시작점을 생략을 해줬는데요.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곡면은 이 면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자, 첫 번째 곡선은 위에 곡면 곡선, 두 번째 곡선은 아래쪽의 곡선. 자, 시작점 선택이라는 도움말 생성이 되셨죠? 자, 이렇게 안쪽을 가공할 때는 시작점을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렇게 구멍의 중심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점은 이 구멍의 중심, 점을 만들어 놓은 그 점을 찍어 주시면 되겠고요. 간섭 체크면의 경우 그냥 확인 버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에서 열린 곡면 가공을 하실 때는 충돌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작점을 이 안쪽으로, 홀의 중심으로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역시 로딩이 좀 걸리고 있네요. 자, 이렇게 가공 경로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공구 이동해서 공구 교환, 자, 공구 이동해서 공구 교환 그대로 Z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OK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밀링 사이클에서 열린 가공 다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링 사이클에서 열린 가공, 곡면 가공. 자, 설정 그대로니까 지금 값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피치 5에 뭐 이렇게 이동 속도나 두 곡선 사이. 자, 깊이 설정에 안전 높이 50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OK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OK 버튼 눌러주시면 드라이브 곡면, 자, 이번에는 이 못따기 된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못따기 된 부분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선은, 자, 우리 못따기를 했기 때문에 이 못따기의 위쪽 곡선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선택해주시고 확인. 두 번째 곡선은 당연히 아래쪽이겠죠. 자, 확인 버튼. 두 번째 곡선은 이 아래, 두 번째 곡선은 이 아래에 곡선을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시작점 선택이라는 도움말 행성이 되면, 자, 이번에는 생략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서 생략해 주시고요. 간섭 체크면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딩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꼭 저장하는 걸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가공 경로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공이 끝났으므로 공구 이동해서 공구 교환 다시 한번 Z축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구 교환까지 완료가 되었으면 다시 한번 또 열린 가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링 사이클에서 열린 곡면 가공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값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냥 다시 한번 이제 OK, 값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그냥 OK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드라이브 곡면은 자, 이 못따기, 바깥쪽 못따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깥쪽 못따기 된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실게요. 첫 번째 곡선은 자, 이 모서리, 자, 위쪽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대로 확인. 두 번째 곡선의 경우 이제 아래쪽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대로 확인. 자, 시작점과 간섭 체크면은 그냥 확인을 눌러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딩이 역시 좀 걸리겠네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자, 하나만 더 이제 열린 가공을 하면 됩니다. 자, 공구 이동에서 공구 교환으로 그 안전 위치로 이동을 좀 해주시고요. 자, 안전을 위해 가공이 끝날 때마다 공구 교환으로 실제 공구를 교환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구 교환으로 Z축을 좀 올려주는 게 안전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밀링 사이클에서 열린 곡면 가공 선택을 해주시고요. 열린 곡면 가공. 자, 값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냥 OK를 눌러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안쪽에 자, 포켓의 안쪽 자, 이 곡면을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확인. 자, 첫 번째 곡선은 당연히 자, 이 위쪽 선이 되겠죠. 첫 번째 곡선은 위쪽 선 그대로 확인. 자, 두 번째 곡선은 당연히 우리가 선택했던 이 곡면의 아래쪽 선, 자,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대로 확인. 자, 시작점의 경우 자, 이렇게 안쪽에서 가공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점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 점을 시작점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게 좀 되게 안쪽에서 가공할 때만 시작점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간섭 체크면의 경우 이제 생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이렇게 열린 곡면 가공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가공이 끝났으니 공구 이동해서 공구 교환 Z축으로 교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가공을 하기에 앞서 다시 또 이제 여러 가지 가공이 생겼으니까요. 가공 경로를 보이지 않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평탄면 가공과 20번 열린 가공, 22번, 24번, 26번, 28번까지 자, 이렇게 총
6가지 가공을 모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6개의 가공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자, 표시를 체크 해제하는 것으로 공급 경로를 보이지 않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한 번에 하지 않으셔도 되고 하나씩 선택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표시를 체크 해제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개를 한 번에 선택하는 것이 좀 더 간단하게 공급 경로를 보이지 않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변경이 되었고요. 다음으로 자, 인덱스를 회전해서 자, 이렇게 여러가지 3+2축을 활용해서 여러가지 평면들을 작업자 표기를 생성하여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업자 표기부터 좀 생성을 하실 건데요. 자, 먼저 다이나믹에서 등각도로 하고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자 표기에서 등각도로. 자, 다음으로 등각도로 변경을 하셨으면 설정 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 탭으로 이동을 하시면 자, 이게 명령 탭에서 작업 평면이란 것으로 작업 평면을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 평면 클릭해 와서 작품의 생성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자 평면에서 작업 좌표계 생성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름은 자, 측면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에 수직으로 잡아주시고요. 자동인식은 체크 해제해 주시고 원점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인식을 체크 해제해 주셔야 원하는 곳에 원점을 만들기가 수월합니다. 자, 측면에 페이스의 수직 원점 체크하시고 자동인식 체크 해제하셨으면 그대로 OK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페이스의 수직한 작업 표기를 만들기 위해 평면을 선택해달라는 도움만 생성이 됩니다. 자, 평면은 자, 이 부분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 Select New Origin Polygon Work Plane 바로 원점을 설정해 달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 자, 왼쪽 하단 모서리 자, 이 모서리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서리를 클릭해 주시면 자, 모서리에 새로운 작업자 표기가 이 평면에 수직한 작업자 표기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2축의 경우 이렇게 좌표계를 새로 만들어서 이 좌표계를 기준으로 또 축이 회전하고 NC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다시 한번 상단에서 작업 평면 좌표계 생성 클릭을 해주시고요. 작업 평면 좌표계 생성. 자, 이번에는 측면 2로. 자, 측면 2로. 자, 평면은 당연히 페이스의 수직 원점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자, 측면 2에 페이스의 수직 원점 활성화 그대로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주시면 아까랑 동일하게 자, 페이스 선택을 해달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요. 자, 페이스는 자, 이번에는 이 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을 선택해 주시고 다음으로 이제 원점 자, 이 왼쪽 하단 이 모서리를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측면 2라는 작업 평면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계속 측면 좌표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건데요. 자, 이렇게 회전을 해서 봐도 상관은 없지만 좀 정렬된 모습으로 보고 싶다고 하시면 다이나믹 좌표계의 이제
사용에서 등각도 옆에 있는 삼각형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여러 개의 등각도 옵션이 나오시게 되는데 뒤에서 우측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우측 보기. 뒤에서 우측 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옆으로 좀 돌아간 모습으로 정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다시 작업 좌표에서 작업 평면에서 좌표의 생성. 자, 이번에는 잘못 눌렀네요. 자, 작업 평면 작업 좌표의 생성. 자, 이번에는 측면 3번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약간 동일하게 베이스의 수직 원점 측면 3. 자, 아까랑 동일하게 세팅하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6개의 평면을 만들 거예요. 자, 페이스의 수직한 평면 당연히 여기를 선택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모서리 원점은 당연히 왼쪽 하단의 모서리 부분을 원점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생성이 되었다면 다시 작업 평면 작업 좌표의 생성. 자, 이번에는 측면 4번으로 작업을 하시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속 이 좌표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자, 좌표계를 계속 만드는 이유는 자, 우리가 지금 공정물에 이렇게 물려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 도는 데에 대한 좌표값 좌표계를 생성하기 위해서 좌표계를 하나씩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생성한 좌표계를 바탕으로 가공 공정을 이곳에 만들어서 가공을 하는 게 3+2축 방식입니다. 자, 그대로 확인 버튼 자동 인식은 체크 해제해 주셔야 되고요. 자, 오케이 눌러주셔서 자, 이번에 작업 좌표계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 클릭해 주시고 자, 원점의 경우 이제 왼쪽 하단에 모서리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까지 지금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 약간 뭔가 잘못 눌린 것 같네요. 자, 작업 좌표계가 잘못 생성되었을 때는 컨트롤 Z를 눌러주시면 돌아갑니다. 그러면 3번까지 지금 완성된 상태에서 4번이 잘못 생성되었으니 다시 한번 좀 만들겠습니다. 자, 베이스의 수직 원점. 자, 4번이 이쪽이었나요? 지금 클릭을 하고 모서리는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약간은 좀 다른 게 선택이 됐던 것 같아요. 자, 4번까지 완성이 되었고 자, 5번을 만들기 전에 이번에도 등각도 이번에는 이 뒤에서 좌측 보기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이게 정렬해서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 그냥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회전을 시켜줘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 장비 때문에 좀 이제 보시는 게 좀 까다로울 수도 있겠네요. 다시 한번 작업 평면에서 작업 좌표계 생성. 자, 이번에는 측면 5번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측면 5번. 자, 평면은 당연히 페이스의 수직 원점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대로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면의 경우 자, 여기가 되겠죠. 평면 클릭. 원점은 왼쪽 하단. 모서리 클릭. 자, 그러면 5번도 생성이 되었고요. 자, 마지막 6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평면에서 작업 좌표계 생성. 자, 이름은 측면 6번 선택해 주시고요. 자, 평면 페이스의 수직 원점을 클릭해 주시고 자동 인식은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자, 페이스에 수직한 좌표계 평면. 자, 여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원점은 자, 이게 모서리 엣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개의 지금 좌표계를 만들었고요. 자, 6개의 작업 좌표계가 생성된 것을 자, 이 하단에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고요. 맨 아래로 내려주시면 자, 이렇게 6개의 생성한 작업 좌표계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다이나믹에서 자, 이제 등각도로 변경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이 완료되었으니 가공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가공 탭으로 이동해서 자, 공구 생성, 자, 엔드밀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린 공구 선택. 자, 공구의 번호의 경우 자, 아까 사용했던 공구 3번 공구를 사용하겠고요. 공구 직경은 8파이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공구의 공구 직경 8파이. 자, 자세히 탭으로 넘어가서 자, 날짜 길이 50가. 자, 색상은 아까 3번 공구를 하늘색으로 설정을 했었어요. 자, 날짜 50에 색상 하늘색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구 세팅. 자, 공구 세팅에서 Z 측정 50에 생크 정의 50. 자, 이렇게 해서 2개만 설정을 좀 해주시고 자,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공구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자, 이렇게 회전을 주기 위해서는 자, 공구 이동해서 자, 인덱스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덱스란 설정창에서 우리가 이제 원점을 총 6개를 만들었죠. 그 원점을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자, 공구 이동해서 인덱스. 자, 시계 방향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름을 대상에서 좀 아래로 내리셔서 자, 측면 자, 1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측면 1 선택. 그리고 OK. 자, 이 방향 설정은 그 이제 인덱스가 회전을 할 때 회전 방향인데요. 자, 시계 방향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 1을 선택하면 측면 1의 작업 좌표계, 즉 이제 원점을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그대로 OK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측면 1의 작업 좌표계가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등각도에서 활성화를 눌러주시면 자, 뷰가 회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활성화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작업 좌표계의 뷰로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상단에 윤곽 가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곽 가공을 눌러주시면 자, 윤곽 가공 설정창이 생성이 되시는데요. 자, 모델 타입은 이제 와이어 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자, 하향 가공에 자, 여유량 0.2 Z 여유 자, 그리고 이송수 450에 Z 이송수 450 자, 회전수는 22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멀티플레이스라는 이제 옵션이 있는데요. 다중 가공 경로라는 옵션이고요. 자, 옵셋 시장의 경우 8mm, 옵셋 증가의 경우 4mm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옵셋 시작의 경우 이제 현재 나온 툴패스에서 이 시작에 있는 값을 이제 값으로 옵셋을 떨어뜨리는 기능입니다. 자, 옵셋 증가량의 경우, 자, 옵셋 시작에서 옵셋 증가량만큼을 안쪽으로 넣어주는 옵션이에요. 좀 설명이 좀 이제 복잡한데, 자, 옆에 보이시면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죠. 자, 이게 옵셋이 된 거리와, 자, 옵셋 거리에서 가온 격리 증가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모델 타입을 와이어 프레임으로 했는데, 자, 와이어 프레임의 경우 2D 형식의 라인을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되셨다면 깊이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이 설정 탭에서 안전 높이 50, 접근 높이 10, 접근 높이 16, 자, 가공 시작 높이 6, 절임량의 경우 지정으로 해주시고요. 절임량은 3의 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접근 높이와 가공 시작 높이를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이유는, 자, 지금 우리가 원점이, 자,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Z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공 시작 높이와 접근 높이는 이 현재 있는 원점에서 이 공장 모델의 상면부까지 거리값을 계산을 하셔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시작 종료 탭으로 이동을 하시겠고요. 자, 시작 종료 탭에서 시작에 20, 종료에 20 넣어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시작에 20, 종료에 20. 자, 리드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제 종료, 먼저 시작과 종료를 설정을 드리자면, 자, 간단하게 가공 경로에서 시작 부분과 종료 부분을 이제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값 20mm씩 연장하는 옵션이에요. 주로 이제 이런 평면 부분들을 가공할 때 많이 쓰는 옵션입니다. 자, 리드 탭으로 넘어가서, 자, 리드 탭으로 넘어가서, 자, 이 값들 진입 반경과 진입 거리를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시작 종료에서 20씩 연장을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거리랑 반경 값을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진입각도 90도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값이 있을 경우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0으로 써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대로 확인 버튼으로 가공 경로 생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곽에서 직선, 원호, 연속 요소, 곡선을 선택하라는 도움말이 생성이 되시는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라인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라인과 반대쪽, 자, 마우스 휠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회전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자, 이 안쪽의 라인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즉 이 라인과 이 라인 두 가지 라인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가공 새 시작점, 윤곽의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도움만 생성이 되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이 선의 경우 이제 제대로 나왔는데, 자, 이 선의 경우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상으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방향을 바꾸는 방법은, 자, 간단하게 지금 이 선이, 자, 이 선 중심을 기준으로, 자, 왼쪽과 오른쪽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방향이 왼쪽 방향 쪽이고 우리는 이제 오른쪽 방향 쪽으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른쪽 라인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략 이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주시면
좀 위쪽을 해야겠네요. 위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주시면,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했더니, 자, 시작점이 이렇게 안쪽으로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바깥쪽으로 바꾸고 싶으실 때면, 자, 이쪽에서 이쪽 방향을 클릭을 해주시면 시작점이 이렇게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는 자,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을 모두 확인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삭 깊이를 지정하는 점이라는 도마 형성이 되었는데요. 자, 이 원점 라인 쪽에 이제 모서리, 자, 이 모서리 꼭지점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계가 되는 요소가 선택하는 도마 형성이 되었는데요. 자, 그냥 확인 버튼 눌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 4개의 가공 경로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공이 끝났으니 상단에 공구 이동해서 공구 교환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Z축 원점으로 복귀를 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톡을 좀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여기 스톡 창, 피처라는 창이 있고 이 안에 스톡이 있으시죠? 자, 이 스톡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보시면, 자, 이렇게 축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통은 이제 고정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고정축은 모든 축이 고정되면서 각도가 되어 있는 벽면들을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1회전축의 경우, 자, 주축이 틸팅, 즉 이제 각도가 생기면서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는 기능이고요. 제2회전축의 경우 인덱스 축이 틸팅되어 시뮬레이션으로 확인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자, 인덱스 축을 틸팅하기 때문에 제2회전축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치를 위한 요소는 생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2회전축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에 좀 로딩이 있었고요. 자, 다음으로 자, 황삭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황삭 가공. 자, 황삭 가공을 선택해 주시면 황삭 가공 설정 창이 생성이 되시고요. 잠깐 로딩과 함께 이렇게 설정 창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리드의 동시명, 하향 가공의 여유량 0.2, 0.2. 자, 피치는 50%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스톡 타입은 현재 스톡이 아니라 자, 윤곽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송도 450에 450, 2200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랑 0.2에 0.2. 자, 솔리드의 가공 방향, 동지명, 하향 가공. 아마 대부분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윤곽과 이송 속도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깊이 설정 탭에서 안전 높이 50, 가공 시작 높이 0. 자, 그리고 절삭 깊이는 지정으로 해주시고요. 절임량 3mm에 자, 반드시 자동 인식은 다 체크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인식이 체크되어 있을 경우 좀 정확한 값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 인식은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접근 방법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근 방법 탭에서는 이제 접근 타입의 램프 타입, 램프 각도 3도로 넣어주시고요. 자, 진입 구간 절삭 이송,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K 눌러주시면 가공할 피처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형성이 되시죠? 가공할 피처는 이 모델의 형상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삭 깊이를 지정하는 점은 자, 우리가 지금 이 형상의 안쪽을 가공할 거기 때문에 안쪽에 이렇게 모서리, 자, 엣지 모서리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톡 윤곽을 선택하라는 도움말 형성이 되었는데요. 자, 스톡 윤곽의 경우 자, 이 모서리 라인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자, 지금 이렇게 1-4라는 표시가 나오시는데요. 총 4개의 요소가 겹쳐 있고 그 중에 지금 이 첫 번째 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탭 키를 눌러 보시면 자, 이렇게 4-2 총 4개의 요소 중에 지금 현재 두 번째 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나오면서 빨간색 선들이 보이시죠? 빨간색 선들이 현재 이 두 번째 요소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4-2가 되었을 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탭키를 누르셔서 4-2가 되었을 때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서리 라인을 전부 선택된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 상태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공 단계가 되는 요소도 확인 버튼을 눌러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황사 가공의 가공 경로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공이 끝났으니 다시 한번 이제 공구 이동해서 공구 교환 Z축으로 복귀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공구 생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밀린 공구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밀린 공구 Z축 밀린 공구. 자, 이번엔 정삭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아까 했었던 그대로 4번 공구, 정삭 공구 4번 공구 8파이짜리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번 8파이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자세히 탭으로 이동해서 지금까지 공구를 만들었던 것과 동일하게 날짜에 50. 자, 아까 4번 공구의 경우 이제 분홍색으로 좀 설정을 해줬었죠. 자, 날짜 50 분홍색. 그리고 마지막 자, 공구 세팅에서 길이 값 넣어줘야겠죠. Z 정의에 50 생크 정의에 50. 자, 그대로 확인 OK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공구 정삭 공구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상단의 밀링 사이클에서 평탄면 가공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의 밀링 사이클 평탄면 가공. 자, 평탄면 가공은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좌표기에서 이 평탄한 부분들만 선택을 해서 가공하는 옵션입니다. 자, 평탄면 가공 설정 창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피치 50%. 정삭이니까 여유량은 당연히 지워주셔야겠죠. 자, 이송도 350에 350, 3500. 자, 피치 50. 여유량은 지워주셔야 되고요. 자, 이송 속도는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다 하셨다면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이 설정 탭에서 안전 높이 50, 가공시장 높이 0, 절삭 깊이는 지정으로 해주시고요. 자, 자동 인식은 반드시 또 체크 해제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이 되셨다면 다음으로 리드 탭으로 넘어가시겠고요. 자, 시작에 20, 종료에 20. 자, 시작에 20, 종료에 20. 자, 진입 거리와 반경은 값이 0으로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대로 OK 눌러서 가공 경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가공할 피처는 당연히 이 모델의 형상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델의 형상을 클릭하고 확인. 자, 절삭 깊이의 경우 자, 아까 이 안쪽을 가공했던 것과 동일하게 여기 바닥면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바닥에 꼭지점 스냅이 잡혔을 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가공 경계가 되는 요소는 자 지금 우리가 가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자 여기서 자, 이 안쪽을 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4개의 선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의 선을 한 번씩 하나씩 클릭해도 상관없겠지만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었을 때 4개의 요소가 겹쳐 있다고 나오시잖아요. 자, 탭키 3번을 눌러주시게 되면 2번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4-3으로 나타나게 되고 마찬가지로 고리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3이실 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탭키 2번 4-3일 때 클릭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평탄면 가공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탄면 가공이 생성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옆에 자 측면 2를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공구 이동, 공구 교환을 해주시고요. 공구 이동, 공구 교환. 당연히 Z축으로 공구 교환을 해줘야겠죠. 자, 중간중간에 꼭 이렇게 저장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저장. 컨트롤 S로 단축키로 저장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구 탭에서 공구, 밀린 공구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삭 공구이므로 자, 3파이에 3번 공구에 8파이 엔드밀로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구번호 3번 8파이, 공구번호 3번 8파이. 자세히로 넘어가서 날장에 50, 색상은 하늘색. 자, 그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공구 세팅에서는 당연히 Z 측정 50과 생크 정의 길이 50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대로 OK. 공구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공구 이동해서 자, 인덱스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구 이동해서 인덱스. 자, 측면 1번을 가공했으므로 이번에는 측면 2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이름을 아래로 내리셔서 측면 2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측면 2. 자, 확인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측면 2로 활성화를 시켜주신 후에는 맨 아래에 다이나믹 버튼 클릭하셔서 자, 활성화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면이 활성화가 되었네요. 자, 상단에 윤곽 가공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번을 약간 좀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윤곽 가공 클릭하시면 아마 이제 가공이 많아질수록 약간 좀 더 렉이 좀 걸리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렉이 너무 심하시다고 하시면 중간에 한번 PC를 껐다 키시거나 엣지키를 껐다가 키시면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자, 편집해서 8, 4. 자, 지금 넣어줘야 되는 값들을 다 좀 넣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유랑 넣어주셔야 되고요. 와이어 프레임 타입에
XY 여유량과 그냥 여유량과 Z 여유량 0.2C. 자, 그리고 이송수 450, 450에 표준속도 2200. 자, 멀티 편집 쪽을 클릭하셔서 옵셋 시작 8과 옵셋 증가량 3mm. 그대로 OK. 자, 이 OK가 아니라 이 멀티의 OK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가서 안전 높이에 50, 접근 높이에 16, 가공시작 높이 6, 그리고 절삭 깊이 지정 전량 3mm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높이와 가공시작 높이가 이렇게 들어간 이유는 아까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원점이 이 모델의 상면부가 아니라 이 아래쪽의 상면부이기 때문에 그 값을 계산해서 접근 높이와 가공시작 높이를 설정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입력이 다시 되셨다면 시작 종료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종료 탭에서는 자, 시작에 20, 종료에 20을 넣어주시고요. 자, 시작에 20, 종료에 20. 아마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아까 한번 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으실 거고. 자, 리드 탭에서는 진입거리와 진입 반경 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OK. 자, 윤곽의 직선, 연속요소, 곡선을 선택하라는 도움만 행성이 되시죠? 자, 아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자, 이 선과 반대쪽 선, 자, 이렇게 두 개의 선을 이 선과 안쪽의 선, 이렇게 두 개의 선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랑 좀 동일하게 자, 지금 오른쪽의 경우는 제대로 나가는데 자, 왼쪽의 경우는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형태로 나오시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시작점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왼쪽 클릭해서 자, 이 부분을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시작점을 이렇게 변경을 하셨고요. 시작점이 모두 변경되었다면 확인 버튼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절삭 깊이는 자, 이 원점에 있는 모서리 이렇게 좀 각도를 줘서 원점에 있는 모서리 자, 이렇게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서리 클릭. 자, 가공 경계가 되는 요소는 자, 확인 버튼 눌러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공 경로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구 이동에서 공구 교환 당연히 Z축으로 띄워주시고요. 자, 황삭 가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황삭 가공. 자, 약간 로딩이 좀 오래 걸리기 시작하네요. 자, 모델 타입은 솔리드에 동시명 하얀 가공, 여유량 0.2, Z 여유량 0.2, 피치 50%. 자, 스톡 타입은 윤곽에 450, 450, 2200. 자, 이 값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네요. 다행히.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값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런 좀 중요한 것들만 좀 확인을 해주시면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설정 탭에서는 안전 높이 50에 가공시작 높이 0. 자, 절삭 깊이 지정. 절임량 3mm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절삭 깊이 안전 높이. 자동인식은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모두 입력이 되었다면 접근 방법 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근 방법 탭으로 이동을 해서 자, 접근 타입은 램프 각도 3도. 자, 다 이전 값들이 다 남아있네요. 램프 각도 3도. 진입 구간 절삭 이송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대로 확인 버튼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공할 피처는 자, 이 모델의 형상을 선택하고 확인. 자, 절삭 깊이를 지정하는 점은
자, 이렇게 안쪽, 지금 이 안쪽을 가공할 것이기 때문에 자, 안쪽에 잡히는 스냅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스톡 윤곽을 선택하라는 도마 행성이 되시는데, 자, 이번에도 자, 이렇게 여러가지 지금 모서리에 마우스 가져가서 계시면 4-1로 나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셔서 4-2 고리로 되어 있으실 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탭키 한번 눌러서 클릭,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선들이 다 이렇게 활성화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가공 경계가 되는 요소는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공 경로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공이 끝났으니 공구 이동해서 공구 교환, 당연히 Z축으로 돼 있으셔야겠죠. 자, 이번에 황삭이 끝났으니 정삭 공구만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에서 밀린 공구. 자, 정삭 공구의 공구 번호는 4번이었죠. 4번에 88 공구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 88 공구, 88 공구. 자세히로 넘어가서 날짱과 색상도 설정해 주도록 하겠고요. 날짱이 50, 색상은 분홍색. 자, 공구 세팅 값도 설정을 해줘야겠네요. 공구 세팅 Z수정 50에 길이 50, 그대로 OK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정삭 공구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삭을 진행해야겠죠. 자, 밀링 사이클에서 평탄면 가공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밀링 사이클 평탄면 가공. 자, 아마 값들이 거의 다 남아 있으실 거예요. 안 남아 있네요. 자, 피치는 50이 맞는데 여유량은 지워주시고요. 이승도 350, 350에 이승도 3500. 자, 여유량 지워주시고 피치 50에 350, 350, 3500. 자,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이 설정 탭에서는 자, 안전 높이에 50, 가공 샤프트 0, 조사 깊이는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자동 이송 인식 체크 해지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입력이 다 되셨다면 마지막 리드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 탭에서 보시면 시작 종료 20으로 되어 있는 걸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진입 반경 0, 진입거리 0 확인을 해주시고 하단에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공할 피처는 당연히 모델 형상 클릭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 절삭 깊이의 경우 자, 이 안쪽 아까랑 동일하게 이 안쪽에 바닥면에 이제 엣지 모서리에 점 스냅이 잡힐 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가공 경계도 자, 아까 한번 만들어 봤었죠. 자, 이 모서리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이게 4-1이라고 나오시는데 4-1이라고 나오시는데 이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시게 되면 자, 두 번째 고리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고리는 두 번째 고리는 자, 이쪽 고리네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가 아닌 세 번째 4-3으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고리가 빨간색으로 여기가 4-3 고리다 라는 걸 알려주시네요. 4-3일 때 탭키를 두 번 눌러서 4-3일 때 클릭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측면 2에 평탄면 가공 정삭도 완료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진행이 되셨으면, 자, 물론 계속 만들면 되지만, 자, 이게 보기가 좀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얘네들도 이제 좀 보이지 않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 가공들을 클릭해서 보이지 않게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표시.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도 공구 이동, 공구 교환, Z축 공구 교환을 해주시고요. 자, 공구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삭 가공. 측면 3번을 가공할 황삭 가공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삭 가공 공구이기 때문에 공구 집 번호는 3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직경은 8파이. 자, 3번에 8파이. 자세히로 넘어가서 다들 기억하시죠 이제? 자, 날짜에 50, 색상에는 하늘색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이 좀 반복이기 때문에 약간 좀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구 세팅에서 Z 측정에 50, 생크 정의 길이에 50. 이렇게 계속 반복해왔던 생크 길이와 Z 측정 값을 입력을 하시고 OK 눌러주시면 공구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공구 이동해서 인덱스도 회전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설정. 자, 지금까지 측면 1번과 측면 2번을 가공하셨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측면 3번이 되겠죠. 자, 대상을 아래로 쭉 내려서 자, 측면 3번. 자, 측면 3번. 그리고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측면 3번을 불러온 이후에는 자, 다이나믹에서 자, 활성화로 현재 활성화된 작업 좌표계의 뷰에 맞게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